그 대표님이 그 지난 영상에도 말했었는데 수익 인증하는 게 좀 약간 자랑 같다고 느껴져서 네네. 그렇게 막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래도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은 좀 해줘야지 좀 이제 음. 보는 사람들도 좀 믿고 보지 않을까. 그렇죠 뭐. 네. 네. 아니 근데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사실은. 적게 나서 부끄러운 건가요? 수익이?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내 개인적으로 이게 자꾸 인증하거나 하면 부담스럽다 해야 되나? 아. 예를 들어서 뭐 손실 날 수도 있고 수익 날 수도 있는데 네.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보여준다는 게 좀 있으면 약간의 그 강박관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다음에 보여줘야 돼. 더 크게 네, 보여줘야 될 것 그러니까, 같고. 네, 그래서 약간의 그 부담감은 좀 있는데 네. 우선 한번 해보고 제가 이번에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내 매매에 영향을 준다. 네, 그럼 나 이제 안 할 거야. 그 대표님은 거의 네.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이걸 좀 신경 써서 하다 음. 보면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게 좀 있긴 해요. 그래도 뭐 일단 한번 해보죠 뭐. 네. 지금 이제 6월이 이제 거의 네. 다 끝나가고 있는데 네. 1월부터 6월까지 딱 이제 6개월 네. 동안 혹시 수익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수익이 한 6억? 6억이요? 네, 6억 정도 수수료 빼고 한 6억 정도 되나? 지난 5년 동안 했던 거에 비하면 네. 그래도 한 절반 정도 좀 안 되는 수치인데 네. 혹시 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올해 장이 네. 차트 보면서 말해 드릴 건데 네. 횡보가 너무 많아.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추세가 빵빵 터져주면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롱을 좀 버텼어. 네네. 버텨서 수익 쫙 나다가 다시 꼬꾸라지고 나다가 꼬꾸라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중간에 팔았으면 내가 수익이 한 2배는 더 먹었을 것 같은데 조금 버틴 감이 좀 아쉬워요. 그리고 투자금이 줄었어. 그러니까 리딩 네. 영상 보니까 보통 한 1억 초중반 원래 정도만 Non più tra i farfalloni amoroso, notte e giorno di torno girano, delle belle turbate. 원래 한 5억에서 10억 갖고 그쵸. 운영을 하는데 네네. 올해는 거의 한 1억 갖고 움직였거든요. 네. 1억 가지고 현재 한 6개월 동안 6억 정도 벌긴 했어요. 아, 그럼 거의 600% 수익이네요. 그러니까 6배 정도 먹긴 했는데 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 시장에 맞춰 가야 되는 거고 또 제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에 맞춰 가는 겁니다. 우선은 내가 이제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상반기 나스닥 이제 연결 선물 차트인데 지금 보면은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그렇죠. 상승 랠리인 것 같아요. 그 1월부터 지금 나오긴 했는데 상승 랠리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 이 횡보 구간들이 꽤 길어. 아, 보이죠? 네. 횡보가 좀 긴데 내가 이제 롱으로 버티는데 그 버티는 구간이 되게 긴 거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팔고 사고 막 하긴 했는데 어차피 내가 봐서 6개월 중에 거의 3개월이 거의 횡보예요. 장세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적지. 물론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이제 땡기긴 했어요. 땡기긴 했는데 얘들도 좀 잘 보면 상승은 상승인데 약간 그 횡보들이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올라가고 나머지 3, 4일은 횡보야. 뭔지 알겠죠? 네. 한두 번 땡기고 또 3, 4일. 요것도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는 내가 나선 매수 먹긴 했는데 어제 조금 이제 아쉬운 게 좀 많죠. 그래서 일단 지금 상반기에는 거의 6개월 중에 절반 정도가 횡보장이 나오다 보니까 롱으로 좀 대응하셨던 분들이 수익이 많이 안 나는 그런 장세예요. 내가 봤을 때 나스닥은 올해 16,000원 간다 보거든. 그래서 일단 난 매수만 볼 건데 사실 나스닥 수익이 좀 별론 것 같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수익은 수익인데 더 날 게 덜 났다. 지금 저는 좀 보고 있고 골드 잠깐 보면은 골드는 이제 아무래도 등락이 좀 컸어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골드 쪽에서 좀 더 많이 먹었고 근데 이렇게 좀 등락이 네. 큰 차트가 더 어렵지 않나요? 아닌가요? 그때 다 달라. 왜냐면 네. 막 터지는 게 다르다. 터지는 게 팡팡 터지잖아. 팡팡. 음봉도 팡팡 터지고 얘들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나같이 이제 조금 롱으로 좀 버티는 사람들은 장중 추세 매매할 때는 이런 장이 좀 먹기 좋아요. 좀 확실히 추세 매매할 때는 크게 먹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까 나스닥 보면은 이게 뭔가 촘촘한 게 너무 많아. 물론 한 번씩 땡기는데 진짜 한 달에 3번밖에 안 땡기고 막 그러니까. 대체로 캔들이 짧은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2024년 전에는 네. 되게 이제 하락 추세였다가 네, 또 네, 올해 네. 들면서 좀 상승 랠리를 타는 것 네네. 같나요?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였는데 하락을 하던 얘는 좀 이렇게 변동이 좀 있었어. 이러면서 움직였는데 지금은 상승이 너무 이렇게 가는 거야. 네. 되게 정직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완만하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승질 급한 사람은 이제 요즘 장에서 이제 승질 나는 거지 그냥. 그리고 이제 장중의 변동성이 빵빵빵빵빵 움직였거든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새벽에 갑자기 스스스 이렇게 가. 스스스 가. 이 가긴 가. 몇 시간을 홀딩해야 돼. 왜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금리 부분. 금리를 보면은 작년엔 거의 매달 올렸단 말이야. 작년 매달 올렸어요. 자,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가 작년부터 조금씩 풀렸는데 올해에 대해서 완전 풀려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오래돼서 제로인데 작년에는 제로는 아니었단 말이야. 자, 그러고 세 번째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작년에 일어났죠. 그래서 작년에 금리가 매달 올라갔었고 코로나 영향도 조금 더 남아 있었고 이게 갑자기 발생되다 보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올해는 금리가 작년에는 매달 올렸으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동결 횟수가 많아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 이제 올해는 미국 뉴욕 증시 자체가 올라는 가는데 완만하게 올라가는 상황이고 코로나도 전반적으로 풀렸기 때문에 호재로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 막 여행 많이 가잖아요. 마스크 거의 안 쓰고 저도 이제 안 쓰는 지 꽤 됐고 어찌됐건 간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안정화가 되다 보니 뉴욕 증시가 현재 전반적으로 좀씩 올라가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안 좋아질 수는 없다 보여요.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의 증시는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고 그런 게 미리 선반영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미국 기업 실적도 나쁘지 않거든.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뉴욕 증시 올라가고 최근에 골드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 걔들은 이제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전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유가 같은 경우가 계속 이제 횡보를 띄고 있는데 유가는 사실은 이제 금리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코로나 영향이 좀 있었는데 이제 해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면서 지들 시장 가격에 맞춰가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유가는 계속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좀 내려갔다 하면 오펙에서 뭐 공급량 줄인다 해서 막 또 올릴 수도 있고 또 올렸더니 갑자기 뭐 공급량 늘린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또 내려갔다가 하여튼 계속 이제 몇 달째 횡보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이제 안정화돼 가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아무래도 운송 비용도 이제 안정화가 될 수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비행 운송 비용, 해상 운송 비용 이런 게 다 올랐었단 말이야, 코로나 때. 근데 이제 그것도 안정화돼 나가면 오히려 이제 뉴욕 증시 계속 올라가지 않겠나 지금 전반적으로 보고 있죠, 뭐. 그러면 이거 지금 나스닥 차트를 쭉 봤는데 네. 근데 이게 일봉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그냥 차트가 있고 연결 차트가 있는데 네. 보면은 좀 캔들의 위치가 좀 미세하게 달라요. 네네네. 특히 원자재 쪽에서 그 위치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대표님은 어떤 차트를 보세요? 저는 보통 연결 선물 차트 봐요. 이 연결 선물 차트가 뭐냐면 월물이 바뀔 때마다 그 해당 월물의 이전 월물이랑 자꾸 연결을 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연결 선물 차트는 요게 보면 크게 갭들이 없어. 이 사이 갭이 별로 크지가 않거든요. 근데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반적인 갭들이 없는데 요때 갭이 많이 벌어졌거든. 요때. 네. 요때 갭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121선이 요때 당시에는 1900 한 40 정도에 있어요 지금. 근데 연결선물 푼 거 해당 월물로 봤을 때는 121선이 거의 1970에 있거든. 300틱이 차이 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무 갭이 크잖아. 그러면 나는 둘 다 봐요. 둘 다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자, 봐봐. 연결 선물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고점이 2000포인트다. 자, 그런데 연결 선물 풀고 월물 차트로 보면은 2000포인트가 아니라 2010포인트의 저항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고점 매도를 2010으로 보는 거예요. 둘 중에 위의 선을 매도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근데 매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1선이 이때 당시에는 1940이에요. 자, 그런데 요걸 봤을 때는 1970이에요.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에는 1940을 난 저점을 볼 거예요. 아, 딱 둘이 비교해서 최저점, 그쵸, 최고점을 최고점. 먼저 그쵸. 보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 골드는 이미 매도를 꺾였어요. 이때 당시 차트는. 근데 얘들이 차트 더러워. 보면은 120을 깼다가 올라탔다가 깼다가 올랐다가 깼다가 올랐다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근데 얘들 봤을 땐 깔끔해. 지켜준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이게 무너졌다? 아, 이거는 이제 시마이. 무조건 이제 매도로 간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이게 골드뿐만 아니라 뭐 오일이나 나스닥 같은 모든 종목에 그렇게 그렇죠. 매매하시는 거죠? 그래서 연결 선물로 거의 보는데 가끔씩 이렇게 골드처럼 연결 선물과 월물 선물이 너무 갭이 크거나 이평선이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네. 물론 나중에 이건 시간이 지나면 맞춰져. 근데 이때 현재 이 당시에는 둘 다 봐야 돼요. 둘 다 보고 대응을 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매매하실 수 있어요. 자, 이거 오일 차트 한번 내가 좀 봐드릴게요. 오일은 추세 매매가 불가해 지금은. 네, 되게 어지러운 것 같아요. 어려워. 이게 오일이 미쳤다. 이평선 다 깨고 다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되냐면 이평선을 보지 말고 봐도 돼. 그냥 참고용으로 선으로 보고 가로 매물대를 써야 돼요. 봐봐. 요때 이제 저점 찍고 올라갔었죠. 여기 점점점점 찍으면 또 여기서 찍고 지지받고 올라갔었죠. 얘들이 아쉽게 여기 못 오게 했는데 이제 여기 오게 되면은 또 지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 한 66불 정도 되거든요. 그죠? 근데 얘들이 최근에 이게 67에서 이제 지지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67에 매수를 했어 또. 그때 매수해서 좀 수익을 봤었죠. 네, 이미 200틱 정도 수익을 냈거든요. 67불쯤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현재 한 2,500 정도 수익을 냈고 남은 시간도 파이팅 해봐야죠. 자, 그리고 위에 저항대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 저항이 나왔었죠. 근데 여기서 또 저항이 나오네. 근데 희한하게 여긴 또 61선이 딱 맞닿는 자리예요. 자, 그런데 이전에 올라왔을 때도 이제 여기는 매도 칠 수 있는 위치였고 혹시 올라오면 또 매도 칠 수 있는 위치인 거죠. 근데 이평선들이 여기 보면은 막 올라탔다가 또 내렸다
탔다가 난리 굿이야. 그래서 오일은 이렇게 매매하면 안 되고 매물 때 이렇게만 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닿으면 매도 치고 여기 오면 매수 치고 그렇게 가는 거죠. 네, 대표님은 이제 매매를 거의 한 20년 정도 하셨잖아요. 이렇게 이평선을 잘 깨고 다니는 차트가 과거에도 있었나요? 아, 항상 있어요, 얘들은. 예, 항상 있고. 그리고 내가 아까 말했잖아. 유가 같은 경우가 올해는 계속 횡보라고. 자, 1월 달이죠. 1월 달에도 보면 올라갔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결국 어디냐면 여기 저점이 60한 5불이고 고점은 한 82. 거의 여기 왔다 하면 일단은 매도가 나왔고 여기 왔다 하면 매수가 나왔거든요. 물론 좀 더 촘촘히 본다면 지금은 박스가 요거밖에 안 돼요. 저번에는 박스가 한 이만큼이었으면 지금 박스 요걸로 줄었거든요. 중요한 건 계속 박스라는 거지. 요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초보자분들이 매매하기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예 저점 매수 고점 매도만 맨날 걸고 있는 거야. 체결되면 수익 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매매하면 좀 괜찮은데 또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네. 분봉 보고 이제 매매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쵸. 얘는 낚시 매매야. 좀 더 위험하죠. 그렇죠. 얘는 던져놓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은 그냥 낚시형으로 던져놓고 들어갔다 하면 일단은 100에서 200틱 수익이니까 얘들도 꽤 짭짤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선물 시장은요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시장에 맞춰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 맨날 추세가 터진 것도 아니고 맨날 또 박스가 터진 게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말했다시피 나스닥, 골드, 오일 요 세 가지 종목을 할 때 나스닥은 좀 완만한 추세야. 골드는 왔다 갔다 해 그래나마. 근데 오일은 그냥 박스에 얘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날 차트 보고 아 오늘따라 골드 차트가 이쁘네? 그럼 골드에 집중하고 아 오늘따라 오일 차트 괜찮아. 또는 오일은 이제 던져놓고 나스닥을 집중적으로 매매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세 종목 위주로만 매매하는데 이 세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할 때 일단 첫 번째로 오늘 차트 이쁜 놈에 집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일 같은 애들은 그냥 낚시 던져놓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이제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는 혹시 어떤 흐름을 갈 것 같아요? 제 생각 오일은 하반기에도 계속 이 상태가 유지가 될 것 같고 이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좀 빠질 것 같아요. 빠지는데 일단 브레이크가 여기서 걸릴 것 같아. 2, 3월 달에 저점 한 1850에서 1804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고 뉴욕 증시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나스닥은 올해 하반기 갔을 때는 16,000에서 16,500 정도는 더 가지 않겠나. 좀 완만하게 갈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신고점 갱신도 난 나올 수도 있을 거라 보거든요. 만약 올해 말까지 나스닥은요 16,700인가네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아마 최고점일 거예요. 근데 17,000포인트가 고점 갱신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 2,000포인트 올라가면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한 10%좀 올라가거든요. 그럼 내가 봤을 때는 뭐 고점 갱신하지 않겠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옛날에 그러셨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이제 나스닥은 뭐 물려도 매수다 그렇게 하셨는데 네네네, 이제 그렇죠. 다시 그런 시기가 찾아온 거죠. 그렇죠. 물려도 매수. 물려도 매수. 예, 얘들은 물려도 매수. 난 솔직히 얘가 11선 라인 지지받으면서 간다 보거든. 그래서 이것만 안 깨지면은 나는 이제 계속 볼 거고 만약 이게 깨진다 해도 일단 손절하고 난 61선 또 볼 거예요 매수. 왜냐면 얘들이 지금 3월 이후로 11선을 지금 크게 깨면서 가진 않거든. 요때 당시에 잠깐 깼지. 수렴이니까. 진폭이 요거밖에 안 됐잖아 이평선이. 근데 지금은 진폭이 크거든. 그러니까 약간 깨진다 해도 밑에 또 받쳐주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결과적으로는 나는 얘들은 계속 올라간다 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상반기 시장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고요.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조금 예측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예측을 조금 이제 참고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매매에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큰 틀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조금은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매일매일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장세에 대해서 또 궁금하다 그러면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한번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특히 오늘 또 강조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연결선물 차트입니다. 연결선물 차트와 월물 차트 이 두 가지를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 매매 기법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응원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골든서퍼 아카데미 방송 꼭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골든서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